햄릿, 윌리엄 셰익스피어 지음, 권오숙 옮김, 제4막, 제1장. 왕비 있는 곳으로 왕이 로젠크랜츠, 길덴스턴과 함께 등장. 왕, 이리 한숨 쉬고 심히 탄식하는 걸 보니 무슨 일이 있었구려. 말해보시오. 과인도 알아야겠으니. 그대 아들은 어디 있소? 왕비, 잠깐 둘만 있게 해주세요. 로젠크랜츠와 길덴스턴 퇴장. 아, 폐하, 오늘 밤 끔찍한 일을 보았습니다. 왕, 무슨 일이오? 거트루드 햄릿이 무슨 짓을 했소? 왕비, 누구 힘이 더 센지 겨루는 바다와 바람처럼 실성했습니다. 무도한 광기에 사로잡혀 휘장 뒤에서 인기척을 듣고는 휙 칼을 빼들어 이 쥐새끼 같은 놈이라고 소리 지르며 숨어있던 무고한 노 재상을 찔러 죽였습니다. 왕, 오, 그런 끔찍한 짓을. 과인이 거기 있었다면 똑같이 당할 뻔했군. 햄릿을 이대로 두었다간 모두에게 큰 위협이 되겠소. 당신은 물론이고 과인도 모두 다 말이오. 맙소사, 이 잔인한 행동에 대해 뭐라 해명한다? 세상 사람들은 날 비난할 거요. 미친 왕자를 묶어두거나 구금하거나 격리했어야 했다고. 하나 햄릿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 적절한 조처를 생각하려 하지 않았구려. 하지만 나쁜 질병을 앓는 환자가 남들이 알까 두려워 숨기다 목숨까지 빼앗긴 꼴이군. 햄릿은 어디로 갔소? 왕비, 자기가 죽인 시체를 끌고 갔습니다. 천한 금속들 속에 숨어있는 귀금속처럼 광란 중에도 한 줄기 맑은 정신이 남아있어 노 재상에게 저지른 일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왕, 오 거트루드, 안으로 듭시다. 해가 뜨는 대로 햄릿을 배에 태워야겠소. 이 끔찍한 행동에 대해서는 과인의 권위와 수완을 총동원하여 변명해야 하오. 여봐라, 길덴스턴. 로젠크랜츠와 길덴스턴 등장. 왕, 두 사람은 도울 사람들을 더 불러와라. 햄릿이 미쳐 날뛰다가 폴로니우스를 죽였다. 왕비의 침소에서 시체를 끌고 갔다 하니 가서 햄릿을 찾아라. 잘 다일러서 시체를 성당으로 옮겨라. 어서 서둘러라. 로젠크랜츠와 길덴스턴 퇴장. 자, 왕비, 가서 현명한 중신들을 불러 모아 과인의 계획을 알리고 뒤늦게 취해진 대책을 알려야겠소. 시기에 찬 중상 모략은 대포알이 표적을 향해 날아가듯이 지구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독한 비방을 퍼뜨리는 법. 그러니 과인의 명성을 맞추지 않고 허공에나 쏘도록 해야 하오. 자, 갑시다. 마음이 몹시 심란하고 실망스럽구려. 퇴장. 제2장. 햄릿 등장. 햄릿, 잘 숨겼다. 안에서 부르는 소리. 가만, 무슨 소리지? 누가 햄릿을 부르지? 저기들 오는군. 로젠크랜츠와 길덴스턴 외 몇 명 등장. 로젠크랜츠, 왕자님, 시신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햄릿, 흙이랑 섞었네. 서로 친척지간이니까. 로젠크랜츠, 어디 두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신을 가져가 예배당에 안치할 수 있도록. 햄릿, 그런 거 믿지 말게. 로젠크랜츠, 무얼 말씀이시옵니까? 햄릿, 내가 자네들 충고는 따르고 내 충고는 따르지 않는다고 말일세. 더구나 스펀지 같은 것들의 요구의 왕의 아들인 내가 대답하겠는가? 로젠크랜츠, 저희가 스펀지 같은 것이란 말씀이옵니까? 햄릿, 그대들은 왕의 총애와 은혜, 그의 권세를 빨아들이고 있으니까. 그런데 자네들 같은 신하는 끝에 가서 왕에게 가장 욕이 나지. 왕은 원숭이처럼 그들을 턱 한쪽에 물고 있다가 결국 꿀꺽 삼켜버리지. 왕은 자네들이 모은 정보가 필요하면 꾹 짜기만 하면 되고 스펀지인 자네들은 다시 바싹 말라 버리겠지. 로젠크랜츠, 왕자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사옵니다. 햄릿, 거 다행이네. 아무리 심한 말을 해도 멍청이들은 알아듣지 못하니. 로젠크랜츠, 왕자님, 시신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함께 어전으로 가셔야 하옵니다.
햄릿. 시체는 왕과 함께 있지만 왕은 시체와 함께 있지 않네. 왕이란 것은 길덴스턴. 거시라니요 왕자님? 햄릿. 별거 아니지. 자, 날 데려가라. 모두 퇴장. 제3장. 왕과 두세 명의 중신들 등장. 왕. 그를 찾아서 시신을 찾아오라고 사람들을 보냈소. 이런 자를 그냥 풀어놓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오. 그렇다고 그를 법으로 엄히 다스릴 수도 없소. 왕자는 어리석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오. 대중은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눈에 비치는 대로 판단해서 죄는 생각지 않고 그가 받는 형벌에만 무게를 둔단 말이오. 그러니 만사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이렇게 급히 햄릿을 보내는 것이 신중히 내린 조처인 것처럼 보여야 하오. 심각한 병은 극한 처방으로 치료할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소. 로젠크렌츠와 길덴스턴, 그 밖에 사람들 등장. 그래, 어찌 되었느냐? 로젠크렌츠. 폐하, 왕자님이 시신을 어디 두셨는지 알아내지 못하였사옵니다. 왕? 그런데 왕자는 어디 있느냐? 로젠크렌츠. 감시받으며 밖에서 폐하 분부를 기다리십니다. 왕. 그를 내 앞에 데려오너라. 로젠크렌츠. 여봐라, 왕자님을 모셔오너라. 햄릿 병사들에게 호위되어 등장. 왕. 자, 햄릿, 폴로니어스는 어디 있느냐? 햄릿. 식사 중입니다. 왕. 식사 중이라고? 어디서? 햄릿. 먹는 게 아니라 먹히고 있습니다. 지금 야가 빠진 구더기 한 무리가 모여서 먹고 있습니다. 구더기는 먹는 일에는 유일한 제왕이지요. 인간은 자신이 먹으려고 뭇 동물들을 살찌우고 그렇게 스스로 살찌워서는 구더기 밥이 되죠. 살찐 왕이나 마른 거지나 다양한 요리일 뿐입니다. 한 밥상에 오르는 두 가지 요리, 그게 인간의 종말입니다. 왕. 이런. 햄릿. 한 사내가 왕을 뜯어먹은 구더기를 미끼로 낚시질하여 그 구더기 먹은 물고기를 먹을 수도 있죠. 왕. 그게 무슨 말이냐? 햄릿. 별거 아닙니다. 왕이 거지의 뱃속으로 행차할 수도 있다. 그 말씀입니다. 왕. 폴로니어스는 어디 있느냐? 햄릿. 천국에요. 사람을 보내 알아보시지요. 폐하의 사자가 거기서 그자를 찾지 못하거든 폐하께서 몸소 다른 쪽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나 만일 이달 안에 찾지 못하시면 폐하가 복도로 통하는 계단을 오를 때 냄새가 날 겁니다. 왕. 시종들에게 그리 가서 찾아보아라. 햄릿. 그대들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걸세. 시종들 퇴장. 왕. 햄릿. 이번 일은 내가 그리도 신경 쓰는 내 신변의 안전 때문에 무척 유감스럽구나. 그 일 때문에 황급히 서둘러 너를 이곳에서 떠나 보내야 한다. 그러니 채비하라. 배편은 준비됐고 마침 순풍이 불고 일행도 대기 중이니 영국으로 떠날 만반의 준비가 다 되었다. 햄릿. 영국으로요? 왕. 그렇다 햄릿. 햄릿. 좋습니다. 왕. 과인의 뜻을 안다면 당연히 그래야지. 햄릿. 그 뜻을 훤히 꿰고 있는 천사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 자, 영국으로.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하는 어마마마. 왕. 사랑하는 아바마마라고 해야지 햄릿. 햄릿. 어마마마요. 아버님과 어머님은 남편과 아내, 남편과 아내는 일심동체. 그러니까 어마마마라고 하면 되지요. 자, 가자. 영국으로. 퇴장. 왕. 어서 따라가라. 바로 배에 타도록 구슬러라. 지체하지 말고 오늘 밤에 반드시 떠나 보내리라. 가거라. 이 일과 관련된 필요한 절차는 모두 취해 두었으니 어서 서둘러라. 왕 이외 모두 퇴장. 영국 왕이여, 그대가 내 호의를 조금이라도 존중한다면 내 의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기야 내 위력 때문에 존중하지 않을 수 없겠지. 덴마크 군대의 칼이 휩쓸고 간 상처가 아직도 벌겋게 남아있고 자기 스스로 경외심을 갖고 신하의 예를 표해 왔으니
그 일에 대해서는 친서에 상세히 설명했거니와 요는 햄릿을 즉시 없애라는 것, 이를 거행하라. 영국 왕이여, 그는 마치 열병처럼 내 피 속에서 날뛰고 있으니 그대가 나를 치료해 주어야겠다. 이 일이 성사됐음을 알기 전까진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즐겁지 않으리라. 퇴장. 제4장. 포틴브라스 군대를 이끌고 등장. 포틴브라스. 부대장, 가서 덴마크 왕께 문안을 드려라. 지난번 약조대로 이 포틴브라스가 군대를 이끌고 덴마크 왕국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의 윤허를 바란다고 전해라. 만날 장소는 알고 있겠지. 만약 덴마크 왕께서 내게 용무가 있으시면 직접 찾아 뵙겠노라고 아뢰라. 본부장,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왕자님. 포틴브라스, 천천히 진군하라. 부대장만 남고 모두 퇴장. 햄릿, 로젠크렌츠, 길덴스턴 등 등장. 햄릿, 이보시오. 저들은 어느 나라 군대요? 부대장, 노르웨이 군대입니다. 햄릿, 실례지만 출정 목적이 뭐요? 부대장, 폴란드의 한 지역을 공격하러 가는 길입니다. 햄릿, 지휘관은 누구요? 부대장, 노르웨이 노왕의 조카 포틴브라스 왕자님이십니다. 햄릿, 폴란드 본토로 쳐들어가는 거요? 아니면 변경 지역을 치는 거요? 부대장, 군더더기 없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손바닥만한 땅을 점령하러 가는 중입니다. 아무 이득도 없이 명분뿐인. 저라면 5더컷, 단돈 5더컷에도 붙이지 않을 땅입니다. 노르웨이 왕이건 폴란드 왕이건 그 땅으로 그 이상 받기 어려울 겁니다. 햄릿, 그럼 폴란드 사람들도 굳이 지키려 하지 않겠군요. 부대장, 웬걸요? 이미 수위대가 배치되었습니다. 햄릿, 2,000명의 영혼과 2만 더컷을 퍼부으면서도 이런 하찮은 명분을 문제 삼지 않다니. 이게 바로 나라의 번영과 평화가 지나치면 생기는 종양이지. 겉으로는 아무 증세도 없지만 안으로 골마 터져 사람들이 죽어나가지. 고맙소. 부대장,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퇴장. 로젠크렌츠, 왕자님 그만 가실까요? 햄릿, 내 곧 뒤따라갈 테니 먼저들 가게. 햄릿만 남기고 모두 퇴장. 아, 만사가 나를 책망하며 무뎌진 복수심에 박차를 가하는구나. 인간이란 대체 무엇인가? 살아있는 동안 주로 하는 일이 먹고 자는 것이라면 짐승과 다를 게 무엇인가? 앞뒤를 따져 아주 신중하게 우리를 창조하신 신이 인간에게 뛰어난 능력과 신과 같은 이성을 쓰지 않아 곰팡이스럽게 하라고 주신 건 분명 아니렸다. 짐승 같은 망각증 때문일까? 아님 일의 결과를 너무 소심하게 염려하는 비겁한 망설임 때문일까? 원래 생각이란 4분의 1만 지혜이고 나머지 4분의 3은 비겁함에 지나지 않지. 왜 난 아직 살아서 내겐 명분도 있고 의지도 있고 힘도 있고 방법도 있으니 꼭 해야 한다고 입으로만 떠들고 있는가? 온 천지와 같이 수많은 사례들이 내게 권하고 수많은 병력과 엄청난 비용을 들인 저 군대 좀 봐라. 더구나 그 군대를 통솔하는 자가 앳되고 젊은 왕자라지. 그의 정신은 고매한 야망에 부풀어 예견할 수 없는 결과 따위는 비웃으며 한 번 죽으면 그만인 목숨을 겨우 달걀 껍데기만한 땅 덩어리를 위해 운명과 죽음과 위험에 내던지지 않았는가? 진정 위대한 것은 뚜렷한 명분이 없으면 일어서지 않는 게 아니라 명예가 걸린 문제라면 지푸라기처럼 사소한 일에서도 당당히 싸우는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왜 난 아바마마는 살해당하고 어마마마는 더럽혀졌는데도 이성과 혈기의 동요를 모두 잠재우고 참고 있는가? 창피하게 2만 명의 군사들이 허황된 명예를 위해 대군이 서로 겨루기에도 부족하고 전사자들을 묻을 묘지로도 모자랄 좁은 땅 덩어리를 위하여 마치 잠자리에라도 가듯이 무덤을 향해 가는 것을 보면서 아, 이제부터는 내 마음이 무자비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다.
퇴장. 제5장 왕비, 호레이쇼, 신사 한 명 등장. 왕비, 그 애와 얘기하지 않겠소. 신사, 하지만 완전히 미쳐서 조릅니다. 그녀의 상태는 동정하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왕비, 그 애가 바라는 게 뭐요? 신사, 선친에 대한 말을 많이 하옵니다. 세상에 음모가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가 헛기침하고 가슴을 치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버럭 내고 도무지 종 잡을 수 없는 말들을 합니다. 말하는 내용이야 별거 아닙니다만 그 종잡을 수 없는 말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그 말들을 주워 모아 자기 맘대로 짜집기를 합니다. 그녀의 눈짓, 고갯짓, 몸짓을 보고 사람들은 확실하진 않으나 뭔가 엄청 불행한 사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레이쇼, 대화를 나눠보심이 좋을 듯하옵니다. 나쁜 생각을 품은 사람들에게 위험한 억측을 뿌릴 수도 있사옵니다. 왕비, 그 애를 들라 해라. 신사 퇴장. 방백, 죄악의 본성이 그렇듯이 병든 내 마음에는 하찮은 일들 하나하나가 큰 재앙의 서곡 같구나. 죄지은 마음은 두려움에 가득 차서 들킬까봐 두려워하다가 도리어 들키고 말지. 오필리어 등장. 오필리어, 덴마크의 아름다운 왕비 마마는 어디 계세요? 왕비, 오필리어, 이게 웬일이냐? 오필리어, 노래한다. 사랑하는 내님, 다른 이와 어찌 구분하리요? 모자 쓰고 지팡이 들고 가죽신 신은 이가 내 님이라오. 왕비, 세상에 가엾어라. 그 노래는 무슨 뜻이냐? 오필리어, 뜻이요? 아니, 좀 더 들어보세요. 노래한다. 마마, 님은 떠났어요. 하늘나라로. 님은 가셨어요. 하늘나라로. 그의 머리맡엔 푸른 때, 그의 발채에는 묘비 하나. 아, 왕비. 아, 오필리어야. 오필리어, 더 들어보세요. 노래한다. 수위는 산에 쌓인 눈처럼 희고. 왕 등장. 왕비, 세상에 이 모습 좀 보세요, 폐하. 오필리어, 노래한다. 참사랑의 눈물로 젖은 향긋한 꽃들로 장식되어 무덤으로 가셨어요. 왕, 웬일이냐, 아름다운 오필리어야? 오필리어, 신의 은총이 있으시길. 올빼미는 원래 빵집 딸이었대요. 폐하, 우린 오늘 일은 알아도 내일 일은 모르죠. 폐하의 식탁에 신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왕, 죽은 아버지 생각을 하는구나. 오필리어, 제발 그 얘긴 하지 마세요. 하지만 사람들이 무슨 뜻이냐고 묻거든 이렇게 말하세요. 노래한다. 내일은 성 발렌타인 축일. 이른 아침 동틀 때 사랑하는 님 창가에 서서 그대의 발렌타인 되려네. 내님 일어나 옷 입고 방문 열어주시리. 처녀로 들이셨으나 나올 땐 처녀 아니리. 왕, 가여운 오필리어. 오필리어, 세상 맹세 따윈 빼고 노래를 마칠게요. 노래한다. 예수님, 자비 성자님께 맹세코 슬프고도 부끄럽네. 그것이 사내들 습성이라 하나 하나님 맹세코 비난받아 마땅한 일. 여자가 말하네. 날 쓰러뜨리기 전에는 결혼한다 약속했잖아요. 남자가 대답하네. 저 태양에 걸고 정말 그러려고 했지. 그대가 내 침실에 오지 않았다면. 왕, 저 애가 언제부터 저 지경이 되었느냐. 오필리어, 모두 잘 되길 빌어요. 모두 참아야 해요. 하지만 아버님을 차가운 땅속에 묻은 생각을 하면 울음을 참을 수가 없어요. 오라버니도 알게 될 거예요. 다들 좋은 말씀 감사드려요. 가자 마차야.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 안녕. 아름다운 부인들도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 안녕. 퇴장. 왕, 바로 뒤따라가서 잘 관찰해주게. 호레이쇼 퇴장. 오, 저건 깊은 슬픔이 만들어낸 병이오. 이게 모두 아비의 죽음 때문이지 뭐겠소. 저걸 좀 보시오. 오, 거트루드, 거트루드. 슬픔은 스파이처럼 하나씩 오지 않고 대군으로 무리지어 오는구려.
먼저 저의 아비가 살해되고 다음엔 당신 아들이 떠나고, 하긴 그건 그의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만, 그리고 이 나라 백성들은 무고한 폴로니어스 죽음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며 억측과 소문이 분분하오. 과인이 경솔했던 것 같소. 시신을 그렇게 비밀리에 묻어버리다니. 불쌍한 오피리어는 실성에서 이성을 잃었고, 이성이 없으면 사람은 헛개비나 짐승에 불과하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합한 것만큼 막중한 것은 저의 오라비가 프랑스에서 비밀리에 돌아와 아직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의심을 키우고 있다는 거요. 그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치명적인 소문을 그의 귀에 쏟아부을 사람들이 오죽 많겠소. 이 사건의 진상이 빈약하므로 과인을 비난하는 말도 이 귀에서 저 귀로 마구 퍼질 거요. 사랑하는 거트루드, 살상용 산탄총처럼 사방에서 이 몸을 쏴 대는구려.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 여봐라, 스위스 근위대는 어디 있느냐. 와서 문 앞을 경옥해 하라. 사자 등장. 무슨 일이냐. 사자, 폐하, 어서 피하시옵소서. 바다가 두골 넘어 단숨에 육지를 삼켜 버리는 것보다 더 맹렬히 젊은 레어티즈가 폭도들의 선봉에 서서 폐하의 호위병들을 제압하고 있습니다. 폭도들은 그를 왕이라 부르고 마치 천지개벽이라도 한 것처럼 전통은 있고 관습도 모르고 단어에 공인된 뜻도 모르는 듯 우리가 선택한다, 레어티즈를 왕으로 모시리라 고 외치고 있습니다. 모자를 던지고 손뼉을 치며 레어티즈가 왕이 되리라, 레어티즈를 왕으로 라고.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 왕비, 잘못된 줄에 서서 신이나 지저대는구나. 아, 불충한 덴마크 개들아, 잘못 짚었다. 왕, 문이 부서졌다. 레어티즈와 추종자들 등장. 레어티즈, 왕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은 밖에서 기다리시오. 군중, 안 됩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레어티즈, 나 혼자 들어가게 해 주시오. 군중, 그럽시다. 그럽시다. 레어티즈, 고맙소. 여러분은 문을 지켜주시오. 추종자들 퇴장. 이 사악한 왕, 내 아버님을 내놓아라. 왕비, 그를 막으며, 진정하거라, 레어티즈. 레어티즈, 진정할 피가 한 방울이라도 있다면 난 사생하여. 아버님은 바람둥이의 남편이고 진솔했던 어머니의 깨끗하고 순결한 이마엔 창녀의 낙인이 찍힐 것이오. 왕, 도대체 왜 이러느냐, 레어티즈. 거인족같이 반란을 일으키다니. 거트루드, 그를 놓아주시오. 과인의 신상은 걱정 마시오. 왕에게는 하나님의 울타리를 만들어 주어 반역자는 그 울타리를 넘볼 수는 있어도 뜻을 이루지 못하오. 말해 봐라, 레어티즈. 왜 이렇게 화가 난 건지. 거트루드, 그를 놓아주시오. 말해봐라. 레어티즈, 내 아버님은 어디 있소? 왕, 돌아가셨다. 왕비, 하나 폐하가 죽인 건 아니다. 왕, 실컷 물어보게 놔두시오. 레어티즈, 어떻게 돌아가셨소? 날 속일 생각은 마시오. 충성 따윈 지옥에나 던지고 맹세 따윈 시커먼 악마에게 주고 양심이고 은총이고 지옥 구덩이에나 떨어져라. 천벌에도 두렵지 않다. 내 입장은 이렇다. 이승이고 저승이고 다 상관없다.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아버지 복수만 철저히 하고 말겠다. 왕, 누가 그걸 말리겠나? 레어티즈, 내 뜻을 온 세상도 못 말릴 거요. 방법을 잘 마련하여 미약하지만 해내고 말 거요. 왕, 레어티즈, 그대 소중한 아버지에 대해 확실한 걸 알고 싶다면서 우군, 적군, 승자, 패자 가리지 않고 칼을 빼는 게 자네 복수의 원칙인가? 레어티즈, 내 복수 상대는 아버지의 적군이요. 왕, 그게 누군지 알고 싶은가? 레어티즈, 아버지 편이라면 두 팔을 벌려 환영하겠소. 그리고 친절하게 생명을 주는 펠리컨처럼 내 피를 그들에게 먹이겠소. 왕, 그래, 이제야 훌륭한 자식이오. 진정한 신사답게 말을 하는군. 과인은 자네 선친의 죽음과 무관하다. 아니, 누구보다도 자네 선친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 이는 햇빛이 내 눈에 비치듯 내 분별력에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안에서 요란한 소리, 오피리어의 노랫소리가 들린다.
그녀를 들여보내라. 레어티즈. 아니, 이게 웬 소란이요? 오피리어 등장. 아, 열기여, 내 뇌를 바짝 말려다오. 소금보다 7배나 짠 눈물이여. 내 눈의 감각과 시력을 태워 없애다오. 맹세코 널 이렇게 실성한 한 원하는 저을 때가 뒤집어질 무게로 갚아주마. 아, 5월의 장미여, 고귀한 처녀, 다정한 내 동생, 아름다운 오피리어. 오 하늘이여, 젊은 처녀의 정신이 노인의 목숨처럼 저렇게 끝장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의 마음은 사랑할 때 가장 지고지순해져서 사랑이 지극하면 자신의 고귀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딸려 보내는 법. 오피리어 노래한다. 얼굴도 덮지 않고 관에 넣어 메고 갔네. 무덤에는 눈물이 비 되어 쏟아졌네. 잘 가세요, 내 님이여. 레어티즈. 내가 멀쩡한 정신으로 복수해야 한다고 설득해도 이렇게 내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했을 거다. 오필리어. 당신은 어허이 어허라고 하고 당신은 어허이야 라고 해야 해요. 아, 후렴이 잘 안 맞네요. 주인님 딸을 훔친 건 못된 집사예요. 레어티즈. 저 의미 없는 말이 더 사무친다. 오필리어. 이것은 로즈메리, 꽃말이 아름다운 추억이에요. 내 사랑, 부디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것은 펜지. 이것의 꽃말은 날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레어티즈, 실성한 말 속에도 논리가 있구나.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 딱 들어맞는 말이다. 오필리어, 당신에겐 이 회양꽃과 매 발톱꽃을 드릴게요. 당신에겐 이 운향꽃을 드리죠. 그리고 이건 제 거예요. 이건 안식일의 은혜의 꽃이라고 하죠. 당신은 운향꽃을 달리 다셔야 해요. 이건 데이지. 당신에게는 제비꽃을 드릴게요.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죄다 시들어 버렸어요. 아버님은 편히 잠드셨대요. 노래한다. 어여쁜 울새는 내 유일한 사랑. 레어티즈. 수심과 고통, 격정, 심지어 지옥까지도 저 아이는 곱고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는구나. 오필리어. 노래한다. 다시는 아니 돌아오실까? 다시는 아니 돌아오실까? 아니 그분은 돌아가셨으니 영영 돌아가셨으니 다시는 아니 오시리. 그분 수염은 눈처럼 하얗네. 그분 머리는 호호 백발이셨네. 이제는 가셨네. 떠나시었네. 탄식한들 무엇하리. 그분 영혼에 신의 은총 내리리.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의 영혼에도. 안녕히 계세요. 퇴장. 레어티즈. 저 꼴을 보셨습니까? 오 하느님. 왕. 레어티즈. 내 슬픔을 나와 함께 나누어야 한다. 안 그러면 날 거역하는 거다. 잠시 헤어져 그대의 가장 똑똑한 친구 몇 명을 골라와서 자네와 내 말을 듣고 판단케 하자. 만약 내가 이번 일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연루됐다고 밝혀지면 이 왕국이고 왕관이고 목숨이고 소위 내 것이라 할 수 있는 모든 걸 기꺼이 내게 주마.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내심을 갖고 내 말을 따라야 한다. 그러면 과인이 자네와 합심하여 자네의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레어티즈. 그리하지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연휴며 이상하게 치러진 장례식, 그분 유골 위에 위패도 칼도 가문의 문장도 없고 신성한 의식이나 마땅한 격식도 없이 치른 것을 해명하라는 목소리가 천지에서 들려옵니다. 그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왕, 그리 될 것이다. 그리고 죄가 있는 곳에 응징의 철퇴를 내리쳐야지. 자, 가자. 모두 퇴장. 제6장. 호레이쇼와 하인 등장. 호레이쇼. 나와 이야기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누구야? 시종. 선원들입니다. 날있게 드릴 편지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호레이쇼. 들라해라. 시종 퇴장. 햄릿 왕자님 아니고서는 이 세상 어디에도 내게 편지 보낼 사람이 없는데. 선원들 등장. 선원 1. 날이 주님의 은총이 있으시기를. 호레이쇼. 그대들에게도
그분의 은총이 있길 바라오. 선원 1. 은총을 내리실 겁니다. 나리께 편지 한 장 가져왔습니다. 영국으로 향하던 사절이 보내신 겁니다. 나리가 호레이쇼 님이라면 그렇다 들었습니다만. 호레이쇼 편지를 읽는다. 호레이쇼, 이 편지를 읽어보거든 이 사람들이 왕을 만날 수 있도록 알선해주게. 왕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네. 우린 출항한 지 이틀도 안 되어 완전 무장한 해적선에 추격을 받았다네. 우리 배가 너무 느려 할 수 없이 용기를 내어 싸우다 격투 중에 난 적선에 타게 됐네. 그러자마자 그 배는 우리 편 배에서 떨어져 나갔고 나만 그들의 포로가 되었네. 해적들은 지금까지 자비로운 도적들처럼 나를 대우해주고 있네. 하나 다 생각이 있어. 그리한 거니 나도 그들에게 보답해 주어야 하네. 내가 보낸 편지를 국왕이 받을 수 있게 조처하고 죽음에서 도망치는 것만큼이나 속히 내게 와주게. 자네가 들으면 말문이 막힐 얘기들이 있네. 그러나 말로는 그 내용을 전하지 못할 걸세. 이 선량한 사람들이 자네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줄 걸세. 로젠크렌츠와 길덴스턴은 계속 영국으로 항해 중이고 그들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다네. 그럼 이만. 자네 마음의 벗. 햄릿으로부터. 가세, 자네들이 가져온 편지를 전할 방법을 주선해 주겠네. 그러고 나서 서둘러 나를 이 편지를 보낸 사람에게 데려가 주게. 모두 퇴장. 제7장. 왕과 레어티즈 등장. 왕. 이제 내가 결백하다는 걸 믿고 나를 우군으로 생각해야 한다. 총명한 귀로 잘 알아들었을 테지만 고결한 자네 선친을 살해한 자가 내 목숨도 노렸느니라. 레어티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렇게 사악하고 중대한 만행에 대해 조처하지 않으셨습니까? 폐하의 안위를 위해서나 지혜로 보나 기타 여러모로 보나 그리하고 싶으셨을 텐데. 왕. 오, 거기엔 두 가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내겐 그것들이 하찮을지 모르나 과인에겐 중대한 이유다. 햄릿의 어미인 왕비는 햄릿을 보는 낙으로 살고 나는 이게 내 미덕인지 화근인지 모르겠지만 왕비는 내 생명과 내 영혼에서 뗄 수 없는 존재여서 별이 자기 궤도에서 벗어날 수 없듯이 과인도 왕비 곁을 떠나 살 수 없다. 그 애를 공공연히 심판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백성들이 그를 대단히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의 모든 오점을 그들의 애정에 담그면 마치 나무를 돌로 변하게 만드는 샘물처럼 그가 찬 족쇄도 멋져 보일 정도다. 그래서 내가 쏜 화살은 백성들의 강풍에 견디기에는 너무 가벼워서 내가 겨냥했던 곳으로 날아가지 못하고 내 활로 되돌아올 것이다. 레어티즈. 그래서 저는 훌륭한 아버님을 잃고 누이 동생은 실성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그 애를 칭찬해보자면 그 애의 가치는 고금 천하에 비길 데 없는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복수하고 말 겁니다. 왕. 그렇다고 밤잠을 설치지 마라. 과인을 위험하게 수염을 쥐고 흔들게 내버려 두고 장난이겠거니 생각할 만큼 밋밋하고 우둔한 위인이라 여기지 마라. 곧 더 얘기하마. 과인은 자네 선친을 무척 아꼈고 내 자신도 아낀다. 이쯤 말하면 대충 짐작이 갈 것이다. 전령이 편지를 가지고 등장. 전령. 이것은 폐하께, 이것은 왕비 마마께 보낸 편지입니다. 왕. 햄릿으로부터 누가 갖고 왔느냐? 전령. 선원들이 갖고 왔다 하옵니다. 폐하. 소신은 보지 못하였고 클로디오 한테서 받았사옵니다. 클로디오는 선원에게서 받았다고 하옵니다. 왕. 레어티즈 들어 보아라. 너는 물러가라. 전령 퇴장. 왕. 읽는다. 지엄하신 국왕폐하, 소자 맨몸으로 이 나라에 상륙했음을 아뢰옵니다. 내일 폐하를 뵙고자 하오니 윤허해 주십시오. 그때 우선 폐하께 용서를 구하고 불시 귀국한 기이한 연유를 상세히 아뢰고자 하옵니다. 햄릿 올림. 도대체 어찌된 노릇인가? 다른 일행도 함께 돌아왔나? 아니 무슨 속임수인가? 아닌가? 레어티즈. 필체를 아십니까? 왕.
분명 햄릿의 필체다. 맨몸으로. 또 여기 주신애는 홀로라고 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짐작이 가느냐? 레어티즈. 저도 통 모르겠습니다. 폐하, 하지만 오라죠. 살아서 그에게 직접 너도 똑같이 죽어! 라고 말할 생각을 하니 응어리진 가슴이 후끈해지는 것 같습니다. 왕,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레어티즈, 과인의 지시를 따르겠느냐? 한데 어찌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아니라면 어떡해? 레어티즈, 네 폐하, 서로 기분 풀라는 말씀만 하지 마십시오. 왕, 자네 기분을 풀어주려는 게다. 햄릿이 돌아와 항해를 중단하고 다시 떠나려고 하지 않으면 내가 진작부터 준비해둔 계략을 사용할 것이다. 그 계략대로라면 절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게다가 놈의 죽음에 대해 비난 소리도 없을 것이고 심지어 제 어미조차도 계략의 책임을 묻지 않고 사고로 생각할 것이다. 레어티즈, 폐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아니, 계략을 짜실 때 저를 계략의 도구로 이용해 주십시오. 왕, 바로 그거다. 자네가 유학을 떠난 이후에 자네에게 출중한 재주가 있다는 칭찬이 자자했다. 그 얘기를 햄릿도 들었다. 그런데 햄릿은 자네의 수많은 재주를 다 합한 것보다 특히 그 재주를 시샘했다. 과인이 보기엔 가장 하찮은 것이다만. 레어티즈, 그게 어떤 재주입니까, 폐하? 왕, 젊은이 모자에 달린 리본 장식이랄까? 하긴 그것도 필요하긴 하지. 노인들에게 건강과 위엄을 나타내는 검은 수달피 옷이 어울리듯이 젊은이들에게는 경쾌하고 자유분방한 옷이 어울리니 2달 전에 노르망디에서 한 신사가 이곳에 왔었다. 과인도 수많은 프랑스 사람을 만나 겨뤄보기도 해서 그들이 승마에 뛰어나다는 건 잘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정말 마술 같은 승마술을 지녔더구나. 말을 타고 어찌나 신기한 재주를 부리는지 말 안장에 뿌리를 내린 것 같기도 하고 그 용감한 짐승의 성질을 반쯤 타고난 것 같더구나. 상상도 못할 정도로 재주가 뛰어나 그 형태와 기술을 과장해 말해도 실제 그가 했던 것에 못 미칠 정도다. 레어티즈, 노르망디 사람이라 하셨습니까? 왕, 그렇다. 레어티즈, 그럼 분명 라모르일 것입니다. 왕, 바로 그자다. 레어티즈, 그 사람이라면 잘 압니다. 그 사람은 그야말로 프랑스의 보배요 보석입니다. 왕, 그 사람이 자네의 호신술 기술과 실전 능력에 대해 무척 칭찬하였다. 특히 검술에 있어서는 만약 맞수가 있다면 정말 볼만한 시합이 될 거라고 소란을 떨더구나. 프랑스 검객들도 자네와 대적하면 몸놀림이나 방어 자세, 눈의 총기 등 무엇 하나 자네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고 장담하더구나. 그런데 햄릿이 그 말을 듣고 시기심에 독이 올라 자네가 어서 돌아와서 자기와 한번 겨루길 빌 뿐이라고 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레어티즈, 그래서요 폐하? 왕, 레어티즈, 너는 진정 선친을 사랑했느냐? 아니면 그저 슬픈 척 진심 아닌 겉모양뿐이냐? 레어티즈,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왕, 나도 자네가 선친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하지만 사랑은 시간의 산물이라는 걸 안다. 또한 사랑의 불씨와 불꽃이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는 것을 익히 보아 알고 있다. 사랑의 불길에도 그것을 약화시키는 심지 같은 것이 있다. 한결같이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좋은 것도 과하면 그 지나침 때문에 병이 된다. 그러니 하고자 마음먹은 일은 미루지 말고 당장 실행해야 한다. 하겠다는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 방해하는 말, 손, 여러 사건들도 있어 실행력이 약해지고 자꾸 미루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야 한다는 생각도 탄식과 같아 내 뱉으면 사그라든다. 요점을 말하자면 햄릿이 돌아온다. 내 아비의 자식으로서 말만 내세울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 어찌할 테냐. 레어티즈, 교회 아니라 해도 그의 목을 벨 것입니다. 왕,
어떤 곳에서도 살인죄가 보호되어서는 안 되지. 복수하는 데 장소를 가려서도 안 되고. 하지만 레어티즈, 복수를 하고 싶거든 집에 가만히 있어라. 햄릿이 돌아오면 자네가 귀국했다는 것을 알리마. 과인이 사람들을 부추겨서 자네 재주를 칭찬케 하겠다. 프랑스인의 찬사에 한술 더 떠서 칭찬하여 두 사람이 맞붙게 하고 두 사람에게 내기를 걸겠다. 햄릿은 대범하고 술수라는 걸 모르니 칼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쉽게 혹은 조금만 술수를 쓰면 자네가 날카로운 칼을 고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시합 중 한 번 푹 찌르면 선친의 원수를 갚게 된다. 레어티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하기 위해 칼에 독을 바르겠습니다. 돌팔이 약장수한테서 독약을 사둔 게 있는데 아주 치명적이어서 그것에 칼을 살짝 담갔다 피를 내면 제 아무리 달밤에 채취한 온갖 약초를 모아 만든 영험한 처방으로도 죽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 칼 끝에 그 독약을 바르겠습니다. 그 칼에 살짝 스치기만 해도 죽을 것입니다. 왕, 그건 좀 생각해 보자. 우리 계획에 맞는 시기와 방법을 잘 생각해 보자. 만약에 실패하여 우리의 계획이 어설픈 행동으로 드러나느니 시도하지 않는 편이 낫다. 그러니 우리 계획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로 2차 수단을 마련해야겠다. 가만, 어디 보자. 과인이 쌍방의 실력에 정식 내기를 걸고, 그렇지, 몸을 움직이다 보면 덥고 갈증이 날 때 그렇게 되도록 아주 격렬하게 시합해야 한다. 그러면 햄릿이 마실 걸 요구하겠지. 그를 위해 마실 것을 미리 준비하겠다. 그걸 한 모금만 마시면 햄릿이 내 독검을 요행히 피한다 해도 우리 목적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가만, 무슨 소리지? 왕비 등장. 왕비, 재앙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닥치는군요. 레어티즈, 그대 동생이 물에 빠져 죽었다. 레어티즈, 물에 빠져 죽었다고요? 아, 어디서요? 왕비, 버드나무가 물가로 기울어져 자라고 하얀 잎들이 거울 같은 물 위에 비치는 시냇가가 있단다. 그 애가 미나리아 제비, 쐐기풀, 데이지, 음탕한 목동들은 상스러운 이름으로 부르지만 청순한 처녀들은 죽은 사람의 손가락이라고 부르는 자주색 난초 따위를 엮어 만든 멋진 화환을 늘어진 버들가지에 걸려고 올라가다가 심술궂은 은빛 가지가 부러져서 오피리아가 들꽃 화관과 함께 흐느끼는 시냇물에 빠졌단다. 그러자 옷자락이 활짝 펼쳐 한동안 인어처럼 물 위에 떠 있었는데 그동안 오피리아는 옛 찬송가 몇 소절을 부르더란다. 제 불행을 모르는 사람처럼, 아니면 물에서 나서 물로 돌아가는 사람처럼. 하지만 얼마 안 되어 물이 스며들어 무거워져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던 그 가엾은 것이 진흙바닥으로 끌려 들어가 죽었다는구나. 레어티즈, 세상에, 그렇게 물에 빠져 죽었군요. 왕비, 그렇게 물에 빠져 죽었다. 물에 빠져서. 레어티즈, 가엾은 오피리어, 이제 물이 지겨울 테니 눈물이 나오지 못하게 하마.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속성, 본성이 자기 습성을 고집하니 수치스러워도 어쩔 수 없다. 운다. 실컷 울고 나면 아냐자 같은 이 마음도 끝나겠지. 폐하, 안녕히 계십시오. 불같이 활활 타오르는 말을 쏟아내고 싶지만 눈물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겠습니다. 퇴장. 왕, 겉으로도 따라가 봅시다. 저 애의 분노를 가라앉히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이 일 때문에 재발할까 두렵소. 자, 따라가 봅시다. 모두 퇴장.